줄 서서 입장대기. 서현 시범 맛집 거리. 이번 주는 서현 시범 맛집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서현역 하면 분당에서 가장 크고 활성화된 상권이어서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조명을 받기도 하지만 서현역에서 700~800m, 걸어서 15분 정도 떨어진 서현 시범 맛집 거리는 서현역만큼 인지도가 높진 않습니다. 이곳은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상권도 아니고 점포가 밀집해서 집약도가 높은 상권도 아닙니다. 젊은 층으로부터 갑자기 뜨면서 포털 검색이나 SNS 언급량이 폭증하는 상권도 아니죠. 상권의 면적도 중앙부는 24,000제곱미터, 서현로를 따라 면적을 넓게 잡아도 53,000제곱미터 정도인데 단일 상권으로는 작은 편이고 분포하는 전 업종 점포 수를 다 합쳐도 50개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권은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이나 직장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이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자주 와보셨을 겁니다. 이 근처에 왔다가 우연히 식사를 한번 하셨다면 예상컨대 다시 이 상권을 찾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풀리면서 주말 낮 시간대에는 진입하기 힘든 이곳, 서현 시범 맛집 거리의 매력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현 시범거리 상권은 다른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 주변 상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점들이 드문드문 눈에 띄지만 엄청나게 대단한 맛집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죠. 맞은편으로는 외관이 깨끗한 양식 전문점이 있습니다. 살짝 그 관리에 대한 걱정도 들지만 일단 계절이 변할 때마다 색다른 매력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매장이네요. 거리를 따라 올라가면 중대형으로 보이는 고깃집도 있고 거리 끝에는 파티룸을 대여해 주거나 카페로 활용하는 듯 보이는 매장도 있습니다. 아래편 골목으로는 카페도 한두 개 보이는데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고 자동차, 세차, 썬팅 매장이 있어서 상권 형성도는 낮아 보입니다. 다시 내려오는 방면에도 자동차 썬팅이나 용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있고 골프 연습장도 보이네요. 양식 매장 옆으로도 자동차 정비 용품 숍이 보이고요. 그러다 상권의 중앙부 메인 골목에서 제주 해장국 전문점이 나타납니다. 제주도에서 유명한 맛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80개가 넘는 분점들이 있는 브랜드죠. 이곳에서도 꽤 인기 있는 메뉴입니다. 맞은편에는 꽤 넓은 매장 1층 전체를 카페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 앞으로는 오래된 갈비집이 위치합니다. 주택가에서 볼 수 있는 유기농 식품점과 솔밭 공원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따라 내려오면 다시 상권의 입구 부근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번 입구에는 생선구이 전문점이 위치합니다. 주말 낮 시간대라 그런지 벌써 손님들이 가득하고요. 그 옆으로는 함흥냉면 전문점이 있습니다. 들어가려는 사람, 나오는 사람,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북적이는 모습이고요. 차도 줄지어 들어옵니다. 당연히 가게는 만석이고요. 매장이 넓은 편이지만 손님이 끊임없이 대기하고 있어서 빠르게 자리를 정리하느라 분주합니다. 이쪽 골목을 따라 올라가면 주변 상권에서 방문자 리뷰가 가장 많은 베이커리 카페가 보입니다. 한옥이라는 명칭답게 한옥 건물을 카페로 쓰고 있는데요. 주변 지역에서 베이커리 카페로는 꽤 유명한 곳입니다. 역시 주말 점심시간대여서 그런지 자리가 꽉 차 있는데 아직도 들어오려는 차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 간장게장집이 자리하고 있네요. 예전에는 단층 건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장사가 잘 돼서 건물을 올린 것인지 높은 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습니다. 맞은편 위쪽으로는 한정식 보리밥 전문점이 자리 잡고 있네요. 그리고 넓은 주차장에 끊임없이 차들이 입출차합니다. 길 끝에는 전에 보이지 않던 세차장이 크게 자리를 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점들이 밀집한 거리에 세차장을 배치한 것은 새로운 시도로 보이는데 발상이 참신하네요. 큼직한 음식점들이 밀집한 맛집 거리 맞은편 도로에는 노래방이나 라이브 카페 같은 시설들도 보입니다. 삼겹살과 갈비집도 보이고 주변에서 찾기 힘들었던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도 위치하고 있네요. 길을 따라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횟집이 하나 보이고 그 옆으로 세차장과 카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쪽 길을 따라 더 쭉 들어가면 냉면, 샤브샤브, 낙지, 사철탕, 추어탕, 갈치조림, 해산물 요리, 갈비집과 중국 요리 전문점이 있다고 쓰여 있네요. 실제로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육류 요리부터 해산물 요리, 외국식 음식점, 카페, 냉면 등 하나하나 매장 규모가 꽤 크고 유명한 맛집들이 군데군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상권은 어떤 매력이 넘치는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이곳은 주차 맛집입니다. 대형 음식점은 물론이고 카페조차도 발렛 파킹 서비스가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손님들은 매장 입구에 차를 두고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손님이 많은 매장은 발렛 파킹을 전담하는 인력만 4-5명 있을 정도로 주차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상권 전체 면적에서 전용 주차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데 그 좁고 복잡한 길에서 칼같은 주차를 해내는 전문가들의 솜씨가 놀라울 정도죠. 사실 주차가 편리한 대형 음식점들은 외곽 지역에 하나씩 있지만 선택의 폭이 좁다는 단점이 있고 또 다양한 음식점이 밀집해 있는 상권을 찾으면 주차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주차도 되고 다양성도 있는 백화점이나 아울렛에 가면 되지만 백화점이나 아울렛 푸드코트는 간편한 식사 메뉴나 커피, 디저트 종류는 많아도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하는 느낌은 아닐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 상권은 그런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들이 밀집해서 로드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주차가 가능한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모시고 오거나 아이들과 함께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싶을 때 생각이 나죠. 또 식사를 마치고 주변에서 커피와 디저트까지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최근에는 식사를 하는 동안 세차나 자동차 정비를 맡기면 식사 후에 깨끗하게 정비된 차를 받을 수 있으니 아주 매력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상권이 다시 뜨게 될지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어떤 분은 가만히 있어도 손님들이 다시 상권으로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던데 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준비된 상권, 매력적인 상권으로만 손님은 돌아옵니다. 손님들이 찾는 상권의 매력 포인트가 무엇인지부터 찾아보세요.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팀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